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천변호사입니다. 자, 여러분 요즘엔 주식에 관심 많으시죠? 주식 투자해가지고 정말 뭐 수익을 봤다 이런 분들이 계셔가지고 주식 투자를 많이 하시는데, 특히 이제 작년에 우리나라 이제 주식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이 생겨서 열풍이 일었어요. 올해는 어떻게 될지 궁금하긴 한데, 그래서 제가 이 주식 투자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을 갖고 오늘 이제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방송은 주식 투자를 이제 너무 많이 할 경우에, 이게 이제 물론 잘 되면 좋겠지만 안 돼서 이제 부부간의 갈등이 커져서 이혼까지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식 투자가 잘 돼서도 이제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안 돼서 생기는 갈등이 있어서 이 주식 투자와 이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인철 변호사의 주식 투자 이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사건이 있었죠? 예, 오늘은 주식 투자와 이혼에 대한 사례인데요. 네. 뭐 실제로 무리한 주식 투자가 주된 이유로 이혼이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네. 당시 피고 측은 주식 투자의 결과가 좋았다면 가족과 나눴을 것이라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 자, 이건 이 부산가정법원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예, 이런 좀 판결이 나왔네요. 자, 이제 주식 투자가 이제 잘 됐으면 좋겠지만, 예, 안 된 거예요. 무리하게 주식을 투자해가지고 손실이 이제 크게 이제 났어요. 그래서 피고는 이렇게 주장했겠죠. 아니, 만약에 주식 투자가 잘 됐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주식 투자가 잘못된 거 가지고 왜 이혼 청구하려고 하느냐, 이혼 사유가 안 된다 이렇게 주장했겠지만, 우리 법원에서 이렇게 봤습니다. 주식 투자는 너무 무리하게 투자한 거예요. 요즘에 이제 그 대출 받아가지고 투자할 수도 있잖아요. 이 증권회사에서도 이제 대출 받을 수가 있거든요. 아니면 은행에서 받아서 이제 할 수도 있고. 그럼 대출을 엄청나게 많이 받아서 주식 투자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 남편이 한다 그러면 아내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당연히 얘기해야죠. 해야죠, 당연히. 뭐 본인의 이제 소액에서 뭐 한 1, 200만 원 뭐 할 정도에는 뭐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집담보대출을 받는다, 아니면 본인 신용대출 뭐 1억을 받는다,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얘기를 안 하고 투자했는데 다 만약에 손실이 났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상대 배우자 입장이. 이혼 사유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가정 파탄의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 때문에 부부싸움이 너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혼소송까지 한 거였어요. 우리 법원에서는 그럴 경우에는 이혼 사유가 된다고 봤어요. 법원 판례는 이렇게 됐어요. 피고의 주식 투자는 그 주장대로 결과가 좋았다면 과실을 피고 원자가 누리는 게 아니다. 그렇죠. 같이 누리는 거죠. 원고와 함께 누렸을 수도 있다. 하지만 혼인 초기부터 계속해서 이 문제를 갈등이 겪어왔었거든요. 그래서 대출까지 받으면서 투자에서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원고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는 부부로서의 의무를 게을리한 것이다. 그래서 이혼 판결을 내린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다 이혼이 되느냐? 그게 아니죠. 다른 사건도 있었죠. 어떤 사건이 있었죠? 주식 투자와 주장 운영 일단 실패로 남편이 가정에 소홀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네, 어떤 판결이었죠? 예,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40대 남편과 30대 아내는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네. 남편은 네. 식당 일을 하면서 네. 주식 투자를 병행하였습니다. 네. 식당 일도 잘 안 되고 네. 결국엔 주식도 손실을 봐서 상대방 아내가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그렇죠. 이 사람은 일단 남편은 굉장히 열심히 일한 것 같아요. 뭐 식당도 하고, 뭐 주점도 운영하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자영업자죠. 소위 말하는 자영업자인데, 요즘 이제 자영업자들 너무 많이 힘드시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든데 이 자영업자들 진짜 고생하시는 거 위로를 해드리고 싶고요. 저희도 일종의 자영업이잖아요, 그죠? 근데 자영업자 굉장히 고생이 많습니다. 자, 근데 이 자영업자분이, 남편이 자영업자인데 식당도 하고 주점도 하면서 주식까지 같이 했다는 거죠. 왜 했을까요? 불안하니까. 이 식당 주점만 가지고는 이게 수입이 안 나니까 주식도 같이 했어요. 근데 안타까운 게 이 사업도 자영업도 결국에는 실패하고 주식도 손실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내가 힘들다고 이혼 청구했어요. 이혼이 됐을까요? 안 됐을 것 같습니다. 예. 아까는 이혼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사례는. 아까 사례는 뭐가 다를까요? 아까는 제가 이혼이 된다고 판례 말씀드렸죠. 배우자의 상의 없이 무리하게 주식 투자했는데, 이것도 주식 투자했는데 배우자와 상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경우에는 본인이 정말 열심히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배우자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내가 주식 투자를 해야겠다. 근데 불행하게도 주식 투자가 실패한 거예요. 사업도 실패하고. 그럴 경우에 이 사람이 죄를 묻기 어렵잖아요. 아니, 이 사람 잘못한 게 뭡니까? 열심히 일한 게 잘못입니까? 식당하고 주점 뭐 새벽까지 일한 게 잘못이에요? 아니죠. 그냥 주식 투자한 게 잘못이에요? 주식 투자 왜 했어요? 생활비를 벌고 더 잘 살기 위해. 더 잘 살기 위한 거 아닙니까? 본인이 혼자서 뭐 흥청망청 쓰려고 한 게 아니라 가족들의 그 생활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부업을 한 거 아닙니까? 그
근데 불행하게 잘못했다. 그런 사람한테 책임을 물으면 말이 안 되죠. 너무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엔 아주 당연한 말이에요. 그래서 뭐 사업을 하거나 주식 투자를 하거나 뭐 부동산 투자를 마찬가지예요. 정말은 선의에 좋은 의도로 가족을 위해서 했는데 안타깝게도 결과가 잘못 나왔다. 그걸 책임 물으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또 배우자가 도의적으로 그러면 안 되죠. 법적으로도 책임 물으면 안 되겠지만 도의적으로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위로를 못 해줄 망정 이혼하겠다니 그게 말이 됩니까? 경제 문제, 뭐 주식 투자 문제로 잘못됐다고 해서 너무 배우자를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 잘 되려고 한 거 아닙니까? 다만 문제는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상대방한테 얘기하고 내가 뭐 이거 이번 달에 뭐 한 1,000만 원 정도 투자해볼게. 뭐 대출을 뭐 한번 뭐 한 1,000만 원 정도 받아서 한번 해볼게. 얘기를 하란 말이에요. 상대방이 반대한다. 그럼 설득을 해야죠. 설득이 안 되면 하지 마셔야 돼요. 아시겠죠? 주식 투자 꼭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식 투자를 했는데 이번에는 아주 잘 됐어요. 잘 돼가지고 뭐 1억을 투자했는데 1억 5천이 됐다. 근데 뭐 부부가 이제 예를 들어서 싸울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 주식에 대해서 재산 분할이 될 수가 있을까요? 명의가 그 상대방의 명의라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주식도 엄연한 재산이에요. 주식이 늘어났다 그럼 재산 분할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남편이 그러겠죠. 아니 이건 내가 주식 투자해서 번 건데 아내는 아무 기여도 없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남편 말이 맞아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네. 그렇죠. 남편이 투자했지만 결국은 결혼 생활 중에 투자해서 그 수익 본 거는 아내도 공동의 그 기여가 있는 거예요. 아내가 설령 몰랐다 하더라도. 왜냐 아내가 내조를 잘했고 가정을 잘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남편이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었잖아요. 좀 억진가요? 어쨌든 법에서 그렇게 봅니다. 이 결혼 생활 중에 주식이건 뭐건 어떤 재산이 늘어났다 그러면 배우자가 일단 기여도가 있는 걸로 봐요. 물론 별거 중에는 별개예요. 별거 중에 만약 주식 투자해서 벌었다 그거는 기여도가 없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동거 중에 결혼 생활 중에 주식 투자했는데 늘어났다 그러면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주식 투자는 언제 기준으로 해?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별거할 당시에는 주식의 잔고가 1억이었는데 재판 진행 중에 한 5년 후에 잔고가 1,000만 원으로 줄었다. 주식을 막 쓴 거예요 남편이. 그러면 1억 원이 기준이에요? 아니면 나중에 1,000만 원이 기준이에요? 일단 1억 원이요 처음에. 부동산은 제가 어땠다 그랬어요. 1억짜리 집이 10억이 됐다. 뒤에 판결 날 때. 그렇죠. 부동산은 제일 마지막 변론 종결 사실적인 변론 끝날 때 당시 뭐 올랐으면 오르는 집값이 기준이지만 주식이나 예금은 별거 당시 재판 시작 당시 제일 높을 당시를 기준하는 거예요. 왜? 이게 만약에 끝날 때 당시다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 쓰겠죠. 다 빼돌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 별거 당시 파탄시를 기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이 처음에 10억이었다. 근데 막 썼다. 그러면 10억이 기준이야. 물론 10억짜리 주식인데 삼성전자, LG 가만히 놔뒀는데 그게 가격이 떨어졌다. 그냥 쓰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언제를 기준으로 해야 돼요? 마지막. 그러니까 재산을 막 소비한 게 아니라 주식을 뭐 삼성전자다, LG다, 뭐 어디다 뭐 하여튼 그렇게 주식을 놔뒀는데 그게 자연적으로 가치 감소했다고 하면은 제일 마지막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걸 막 사고 팔고 막 썼다. 그래서 없어졌다. 그럴 경우에는 있을 때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럴 수가 있어요. 이제 주식하니까 관련된 게 주식회사 아닙니까? 뭐 남편이 주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아예 주식회사의 대표예요.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예요. 1인 회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직원이 10명, 100명인 회사다. 자, 그러면 남편이 있는 회사 그 자체를 재산분할로 청구할 수가 있을까요? 회사 자체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왜요? 회사에서 그 상대방의 갖고 있는 지분만큼만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가끔 어떤 분은 남편 회사니까 그거 다 재산분할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 뭐 땅도 있고 회사 건물도 있으면 다 해주세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이거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있잖아요. 삼성전자 얼마나 그 삼성전자 재산이 많아요. 뭐 건물도 있고 사업도 있고 어마어마하죠. 공장도 있고. 그러면 그 삼성전자의 그 재산이 다 그 예를 들어서 이재용 부회장의 재산은 뭐예요?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만큼? 주식. 본인이 갖고 있는 주식이 있잖아요.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주식이 이재용 부회장의 그 재산인 거죠. 삼성전자의 뭐 그 모든 재산이 다 그 오너의 대표의 재산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법인과 개인은 인격이 분리된다는 원칙이에요. 법에서는 완전히 구분합니다. 1인 회사도 마찬가지. 아무리 1인 회사를 하더라도 그건 법인 재산인지 개인 재산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나 남편이 상대방의 회사의 재산을 다 재산분할 청구할 수가 없어요. 판례도 있어요. 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그 회사의 주식, 그러니까 배우자, 남편이나 아내가 대표다, 아니면 주주다 그러면 얼마 갖고 있는지 조회해가지고 그 주식을 평가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 아니면 뭐 LG전자의 뭐 대표다, 주식이다, 뭐 몇 주 갖고 있다, 금방 나오죠. 그럼 그거를 파악하기는 너무 쉽죠. 뭐 삼성전자, LG전자 딱딱딱 치면 가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 주식을 10,000주 갖고 있는데 그게 하나에 뭐 한 주당 예를 들어서 뭐 10만 원이다. 그러면 이제 곱하기 하면 딱 나오잖아요. 그게 재산분할 이제 대상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남편이 이제 대표인데 주식을 갖고 있는데 그 회사가 상장이 안 된 비상장 회사예요. 그럼 어떻게 그걸 평가할 수 있어요, 가치를? 글쎄요. 어디 업체에다가 맡겨서 네. 가치를 측정을 해야 될까요? 근데 이 비상장 회사가 어려운데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공정원이 전문가가 필요한 거예요. 다 노하우가 있거든요. 이 상장 회사는 금방 나오지만 비상장 회사는 그게 얼마인지 어떻게 알아요? 액면가대로 돼요? 액면가는 뭐 되게 낮죠? 주식 액면가 해봐야 얼마 되겠어요? 몇천 원 되잖아요. 1,000원, 2,000원. 1,000원, 2,000원. 그렇죠. 근데 실제 그거는 회사 잘 나가면 이제 실제 가격은 뭐 10,000원, 뭐 10만 원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필요하게 감정을 해요. 감정을 하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법이 있어요. 뭐 상징법상 여러 가지 평가하는 요소가 있거든요. 그 회사의 가치, 그다음에 주식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 있으면 평가 금액이 나오죠. 그럼 그 금액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 개인 사업자는 어때요? 하지만 개인 사업자는 개인이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 재산은 그대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법인이 아니라 그냥 개인 사업자잖아요. 뭐 자영업자들 뭐 식당이나 무슨 뭐 미용실 뭐 개인 사업자로 하는 경우도 뭐 병원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개인 사업자의 통장, 개인 사업자가 갖고 있는 보증금, 개인 사업가 갖고 있는 부동산 이거는 이제 재산분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인 사업자는 개인의 재산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남편이 어떤 그 대기업의 주식을 갖고 있어요. 100주를 갖고 있다. 아니면 5억 원이다. 근데 아내도 이제 돈이 많은 분이라서 아내가 이렇게 청구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갖고 있는 100주 중에서 그 100주에 해당하는 게 예를 들어서 100억이다. 그럼 50억을 청구하는 게 아니고 50%의 주식을 달라. 주식을 달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재산분할로?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이 재산분할은 금전으로 달라고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부동산이다, 그럼 예금이다, 아니면 주식이다, 그러면 다 평가해서 다 100억이다, 그러면 100억의 절반 50억을 청구하는 게 원칙이지만 어떤 분은 아니 나는 돈은 있으니까 돈을 받고 싶지 않고 주식을 받고 싶다. 내가 회사의 경영권에 뭐 내가 좀 참여하겠다 이런 분이 계세요. 실제로 그런 사건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나는 회사예요. 내가 그동안 이 회사에서 열심히 기여했기 때문에 남편이 대표 있는 거 나 원하지 않아. 내가 대표가 되겠다. 그럼 주식을 청구하는 경우가 갖고 있어요.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아니 부동산을 청구할 수도 있고 이 현물분할이라고 하거든요. 현물분할도 이론적으로 가능한데 물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법원 실무에서는 현물분할을 가급적이면 이제 금전으로 이제 분할하는 건 원칙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조정이라든지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현물분할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주식 투자와 이혼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가 주식 투자하는 거 가급적이면 긍정적으로 봐주세요. 요즘에 수익도 좋잖아요. 하지만 무리한 투자는 막으셔야죠. 무리한 투자. 대출까지 받아서 무리한 투자해서 가정이 파탄되면 큰일 나니까 무리한 투자나 대출 받을 경우에 꼭 상대방 배우자와 상의하고 동의를 받은 후에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주식 투자 관심 많으신데 정말 신중하게 잘 판단하셔가지고 수익도 잘 나시기 바라고 또 너무 무리하게 하거나 위험한 종목에서 손실 보면 안 되니까 그것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주식 투자와 이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